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오늘의 확진자 수는 710명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랄까요, 이 상당히 좀 예상보다는 길게 시장에서 회자가 좀 되고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은 뭐 주가에 직접적으로 막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이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더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이 소위 말하는 금리, 뭐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만 가지고 시장을 리스키한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19 초반과 중반, 후반에 어떤 종목들이 좀 시장을 리딩했었는지를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는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재 시장 자체가 좀 그 고가권이기는 하지만은 아주 더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뭐 아주 긍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더 갈 거다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종목들을 보유하시면서 아직 특별하게 하락에 대한 이슈가 없다면 들고 가시면서 조금 더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뒤로 좀 미루시는 그런 움직임을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 710명 상당히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뉴스에서는 굉장히 악재들만 쏟아져요. 특히 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 관련해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얀센 델타 변이 방어 효과를 모르겠다. 화이자 모더나 한 번을 더 맞아야 된다. 최근에 이제 예비군 분들 위주로 많이 좀 맞으셨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그리고 뭐 전파력이 3배다. 그죠? 전파력이 3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게 KBS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던 영국도 코로나19 봉쇄를 4주 더 연장했고, 독일도 델타 변이 감염자 수가 크게 늘면서 국경 단속에 다시 나섰고, 그죠? 아울러서 뭐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뭐 위험하고, 어쨌든 간에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종 주요 변이, 그죠? 이 변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지난주에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델타형 변이에 대한 중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다는 게 좀 사실 저도 의아했거든요. 의아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브리핑을 통해서까지 명확히 딱 집어서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가 중화능은 현저히 감소된다라고까지 얘기가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셀트리온의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흐름이었었고,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 이후에 물론 셀트리온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리뷰를 하면서 살피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이렇다 할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아직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은 지수 자체의 흐름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코스피가 기관이 지금 뭐 1조 가까이 화요일임에도 매도를 쳐버리면서 상승을 좀 저지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외국인은 뭐 700억 정도 순매수는 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개인들이 그래도 좀 매수해주면서 방어를 좀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현재 1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뭐 마감을 계속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더 가서 과연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변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 산재해 있고, 반면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뒤엎을 만한 아주 그 긍정적인 호재는 딱히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게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가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도 과연 세게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를 한번 보면, 먼저 셀트리온부터 볼게요. 이날 음봉을 세게 맞은 이후에는 지금 이틀 연속 하락입니다. 어떤 지표도 아직은 상승의 흐름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22평선을 음봉으로 깨버렸고, 거래량이 많이 실리진 않았습니다만 깨버리고, 지금 현재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봐도 아직 매수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매동을 좀 한번 살펴보면, 매동도 여전히 뭐 기관이 좀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개인만 좀 순매수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이 기사 이후에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그 중대부분의 발표가 안 나왔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소식으로서 이 레키로나주가 좀 더 부각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현재 백신 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면 걸렸을 때 치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혹시나도 델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효과가 있는 항체 치료제가, 그런 소식만 나온다면 굉장히 또 강하게 갈 수 있었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됐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공매도는 기존과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더 공매도가 많이 쳐져서 셀트리온을 누른다거나 뭐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흐름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고, 뭐 차트 자체를 보면 아직은 조금 더 하방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26만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긴 하락을 돌려세웠던 양봉이 나왔던 24만원 정도까지는 뭐 저는 밀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밀려도 한 26만원 정도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그 반등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유무를 떠나서 좀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더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워낙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주요 사항들을 노출하고 공시하는 적극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와주면서 흐름을 좀 반전할 수 있는지를 시간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제가 사실 되게 좋게 봤던 게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제약 먼저 볼게요. 오늘은 왜냐하면 흐름이 좋았습니다. 22평선을 302평선 따라서 돌파하면서 양봉 딱 뽑아내주고, 계속 지금 이 52평선 타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음봉을 맞아버렸거든요. 아직은 22평선 윗구간에 있습니다. 아직은 22평선 윗구간에 있는 게 맞고요. 뭐 조금 더 눌리더라도 한 15만원 정도에서 이 22평선을 지지해주는 흐름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흐름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22평선 지지해주고 더 밀리지 않고 반등의 흐름을 가져간다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워낙 지속적으로 순매수했었던, 보시면 기관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간헐적으로 계속 사고 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오로지 그냥 중대 부분의 발표 하나만으로 깨지지는 않는다. 20평선 윗구간에서 놀고 있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공매도도 특별히 더 기존보다 많이 나와서 뭐 누른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죠? 제약은 조금은 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빠지면 반등의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부득이하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없는 상황 같고, 다만 길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뽑아보면 지난번에 나왔던 이 고점이 한 11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정도에서는 이제 거의 지지는 돼줘야 된다고 생각은 돼요. 물론 살짝 눌려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상승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뭐 저항이 됐었던 이 라인을 이번에는 지지로서 잘 버텨만 준다고 하면 이 300이평선을 깨면서 11만원 정도 라인까지, 지난번에는 이제 한번 같이 빠졌을 때 10만원까지도 거의 왔었는데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거래량이 별로 실리지 않은 음봉이기 때문에 기사 하나로 그냥 밀어버렸고, 만약에 진짜 더 강하게 빠지려고 했다면 거래량 실리면서 쭉 그냥 10만원까지도 밀어버렸었겠죠. 하지만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 충분히 들어온 수급에 대한 이 흐름이나 추세가 더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이 과연 어떤 모멘텀이 붙을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뭐 기관이 금융투자 위주로 매도를 해주면서 기관에서 매도가 찍히고는 있습니다만, 보통 금융투자라는 주체는 언제든지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기금이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더 사모아서 나중에 소위 말하는 주가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수익이 좀 나면 그때 좀 이렇게 매도하는, 여유 있게 들고 가는 자금들로 운영한다면, 금투는 사고팔고 하는 단기 트레이딩도 많이 하는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런 매동은 크게는 저는 개의치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 제약처럼 그렇게 수급이 좋으면 또 더 좋겠지만, 그래도 뭐 아주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음봉을 맞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앞서서 안 좋았던 그 발표를 뒤집는 어떤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을 통해서 나온다면 저는 그때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셀트리온에는 바이오시밀러 약품들도 많고요. 많은 종류의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고, 물론 그게 즉각적으로 아마 이 코로나 전국, 소위 말하는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나온 이 2차 코로나 어떤 확산, 어떤 2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런 약품들에 대한 이슈가 기사화 된다라고 해서 강하게 가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퀘스천입니다만, 그래도 언제까지나 코로나가 시장을 지배하진 않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레케로나주의 안 좋은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하는 바람에 조금 중대본이 좀 경솔했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봐서는 지금 요 정도 라인에서는 세 종목 다 좀 바닥은 잡아줄 것 같아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더 밀리기보다는 뭐 얘도 뭐 살짝 밀려서 20평선까지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 바닥은 잡을 흐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재미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언제나 재미있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견뎌내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 삼형제 전부 다 다시금 좀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는 좀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